아,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올지 몰라. 햇빛이 너무 강해. 이럴 때는 또 양산. 그래. 나처럼 이제 양산을 써야 되는 거지. 야, 우리 같이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외선에 너무 노출되면 또 노화가 빨리 오거든. 그렇지. 조심해야 돼. 선글라스 낀 모습 보니까 멋있어? 약간은 그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그래? 느낌인데? 이제 좀 교실 들어왔으니까 좀 벗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한번 해볼까? 뭐? 늑대 유혹에서 강동원 요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지 하나, 말자. 둘, 셋. 그만하자. 그럴까? 내려놓자.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석 좀 부를게요. 안효선. 예. 네, 영규호. 네, 선생님. 네, 반장이에요, 반장. 네,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정병우 예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 날씨에 맞는 착장을 하고 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 겸 양산을 이렇게 또 맞아요. 이제 쓰고 왔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외선 강할 때 네.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눈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와, 왔어요. 선글라스. 근데 멋부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정말 눈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네. 이 선글라스가 안 들어가네요, 저한테는. 넌 안 들어가.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왔다라는 네, 예,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이제 모이거든요. 뭐 제주도, 백령도부터 그래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예약을 다 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해야 되는데 예약을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요 한 가지는 좀 아셔야 될 게 예. 보통 이제 한두 달 전 예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어렵고 더군다나 그 지역의 그 날짜까지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긴 뭐 한 달, 두 달 전 날씨를 어떻게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로 내일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자,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또 예보관이 꿈이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저희의 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두 학생의 꿈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H.O.T를 보면서 아이돌의 꿈을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데.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데.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이 계산이 좀 잘못된 제가 것 지금 같아. BTS를 보면서 그래, 그렇지. 맞아. 아이돌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파이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또 뉴스를 너무 좋아해서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선생님. 아나운서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 고마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실 예보관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네. 제 이제 날씨에 대한 일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혼자 이렇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선생님의 일기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비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이제 일기를 많이 썼는데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내용을 보니까 진짜 비커를 불을 두고 두고 실험을.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본 거잖아요. 약간 옛날에 이제 치국이 느낌으로 이렇게 또 관측을 또 하셨던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다. Be afraid. 어른이 되면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는 예보관이 되고 싶다라고 이거 실제 예, 일기 실제 내용인 거죠. 일기고요. 이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 어릴 때 예보관이 되고 사람들 앞에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셨었겠네요. K본부에 네. 실명을 맡은 이익선 캐스터가 계세요. 유명하신 그분이 분. 제가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침마다 항상 이제 일기예보를 했는데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죠. 거기에 예. 녹음을 하면서 듣고 이제 나 기상 캐스터가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 상담을 하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면 저는 기상 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니까 넌 사투리가 너무 심해 이러는데 제가 사실은 경북 쪽에 살아서 사투리가 좀 억양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제가 기상청을 갈게요 하니까 그래 그거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 가능성이 해서. 있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또 귀여운 아이가. 아, 이게 몇 세대예요? 예, 딱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네요. 30년 전이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아, 네. 그렇군요. 예. 아니, 너무 귀엽다. 이제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아, 어린 시절에 자라서. 또. 네, 저기 앞마당이 보이시죠? 예. 저기에서 비커를 놓고 제가 이제 관측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사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날씨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기온이 높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사실 기상에서는 이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바람이요? 네, 이 바람에 의해서 모든 기상 현상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람이 불게 되면 당연히 돌아가겠네요. 이게 돌아가게 되겠죠. 네. 돌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한다고 해야 될까요? 돌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요. 신호가 발생하면 이 한 바퀴가 도는데 시간이 몇 초가 걸리면 이게 바람이 몇 미터 퍼 세컨, 그러니까 초당 몇 미터가 움직이는지를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되는군요. 거고요. 네. 밑에 거는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풍향계예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이제 알려주는 풍향인데 서쪽에서 바람이 이제 동쪽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향계가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넓은 면이 있죠. 네. 이 면은 이제 바람을 받으면 이제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여기 하살표는 이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학생들한테. 퀴즈요? 네. 간단합니다. 예, 50대 50이에요. 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예. 이게 서풍일까요? 동풍일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네. 동풍 아니에요? 보통 동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바로 정말. 낚아채는데 모르겠네. 맞습니다. 아유. 서풍입니다. 그래서 풍향 이제 바람을 볼 때 불어오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그러면 네. 서풍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학교 다닐 학생이니까 편서풍 지대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서풍이 이제 많이 불기 때문에 예, 이제 보통 그래서 서풍이 많이 분다. 그래서 편서풍 지대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 학생들 이거 다시 이제 드릴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예. 환불해야 돼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이 저걸로. 기상에서는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예. 그럼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커서 절대 바람 안 필 거야. 그럼 나도. 그래. 너 결혼할 수 있을까? 너 결혼할 수 있을까? 너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미래를 보자. 그래. 열심히 그래. 노력해야지 뭐. 그러자. 예. 때님은 바람 미련가 예보관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이 많이 생겨요. 네, 예보관이 될수 일단 있는 좋은 건가요? 질문인데요. 예. 일단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우리나라 전국에 한 10여 개의 예. 기상을 가리키는 이제 대기과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대기과학과. 예,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과인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든지 물리, 예, 벌써 학생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물리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왜 그런 부분을 배우냐면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공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학적인 그 물리적인 방정식을 풀게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 대기를 지배하는 큰 방정식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방정식에 보통 해를 구한다고 하죠. 그 해를 구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구하려면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대기과학과라는 게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도 수학이랑 물리랑 저는 이제 약간 수학은 전교 꼴찌까지 해본 또 경험이 있고 집합부터가 이미 막힌 상태라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합 배웠나? 그렇지. 고등학생이니까. 12시에 집합해 있다가. 그래. 그러면 선생님 그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까 뭉뚱그려서 수학이랑 물리를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공부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 공부가 또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지리라고 하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지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맞아요. 지리라는 과목도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면 기상청에 입사를 해서 일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문과와 이과가 만나야 되는구나. 맞아. 선생님, 근데 아까 칠판에 날씨는 자연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이렇게 쓰셨는데
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지금 딱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 되게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 해는 사람이 구할 수 있을까요? 예, 2차 방정식까지는 풀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전에 어려울 것 말한 같은데요? 그 5개의 지배하는 방정식,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사람의 직접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저희 옆 동네 오창에 있는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 슈퍼컴퓨터가 이 자연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수치 예보인데요. 예. 그래서 이 수치 예보를 이제 알게 되면 날씨가 어떻게 예보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수업 끝났다. 야, 예. 슈퍼컴퓨터도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일단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매점 좀 갔다 올게요. 그래요. 저희 슈퍼에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또 가져라. 그거 보러 가자, 빨리. 그래 가자 일단. 네, 오늘 질문 있습니다의 심화학습. 오늘은 제가 날씨 종합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L과 H만 봤을 때 네. 로우와 하이, 로우와 하이, 로우와 하이.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이, 고기압, 로우, 저기압. 예.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달팽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모여 있는 게 있죠. 요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태풍입니다. 태풍의 눈이 지금 밑에서 우리 그 제주도 쪽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자정쯤 청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태풍이 오면은 알아서 잘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봤을 때 나름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부학생이 말했듯이 L과 H는 로우하고 하이,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맞습니다. 네. 맞고 태풍이 맞아요. 태풍이 이제 일본 한 오키나와 정도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작년 태풍인데요. 작년 태풍의 카눈인데 여기에 또 밑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게 많이 써여 있죠. 네. 이 태풍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저희는 딱 보면 센 태풍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일본에 고기압이 있고 그러면 우리 쪽에 오면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이제 피해를 좀 입힐 수가 있겠다. 우리 반장인 규호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선생님한테 정보를 얻었잖아요. 규호기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너 아나운서가 꿈이라면서. 그치.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태풍 카눈이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라서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지금 진입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태풍 피해 없도록 다 각별히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정말 선생님. 정말 정보가 더 있었으면 제가 좋았을 건데. 말하고 싶은 정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와,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야.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예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보를 하시는 그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예. 주간, 야간 하면서 1년 365일 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이제 기상청 예보국 본부에서 이렇게 그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제 뒤에 보이는 사람이 예천인데요. 근데 이렇게 토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전 근무자하고 이렇게 이제 예보 토의를 하고 그리고 40분부터는 본부하고 같이 또 토의를 하고 매일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근무가 들어오면 이런 회의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때 드라마에 나온 거랑 실제 예, 똑같습니다. 기상청 사람들 말하는 거야? 기상청 사람들도 있고 웰컴 투 삼달리라고 아, 그래. 그 나랑 좀 닮은 배우가 나오거든. 창욱이라고 지창욱 씨라고 그런가? 내가 아는 근데, 배우 맞나 예.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이 보는 장면인데 각 지역마다 그러면은 중요한 그 날씨들을 다 공유를 이렇게 하고 예, 있는 저희가 거예요. 이제 전국에 9개의 지방 기상청 지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각 지역 도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도마다 있는 저 같은 이제 예보관들하고 서울에서 이제 총괄을 하는 총괄 예보원하고 수시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예보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우리는 이제 충북이잖아요. 그럼 충북 거만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서울과 맞아요.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제주도와 연락을 하고 맞아요, 뭐 맞아.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날씨라는 게 전국이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코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단독으로 하게 되면 서로 정보 공유도 느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죠. 영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예보를 토의를 한다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각 지역의 날씨를 공유를 해야 저희 지역의 날씨도 빠트림 없이 네. 비구름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맞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학생들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생각했을 들어보긴 때는 했는데, 슈퍼에 있는 컴퓨터는 아닐 것 같고요. 뭔가 굉장히 아, 정말. 큰 컴퓨터. 그러니까 진짜 막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보다 더 큰 컴퓨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게요. 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클 것 같아요. 예, 일단 크기는 크죠. 크긴 큰데 수학 문제를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누가 빨리 푸는지 답을 제출을 해요. 그런 답을 제출한 다음에 거기 사이트에서 1등에서 500등까지 이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가 500등 안에 들면 거기에 안에 드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해서 슈퍼컴퓨터는 아니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빠른 녀석들을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슈퍼컴퓨터 이렇게 작은 컴퓨터들을 되게 많이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크기는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중에서 가장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슈퍼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어려운 계산들이나 아니면 뭐 수치 같은 거 어떻게 사람들이 일일이 했나요? 전 세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기상 관측을 합니다. 그 관측을 하면 이제 통신으로서 다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거기 전송을 된 그림을 그 일기도 어떻게 보면 스케치북에 이제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다 그렸어요. 그럼 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그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제 예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가 없을 시절에는 이제 수치 예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한 걸까 그리고 이제 예보관의 경험을 가지고 예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가슴이 막 아파옵니다. 네. 너무 슬퍼져요. 그렇다면은 저 같은 수포자, 수학 포기자들은 기상청에서 예보관으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쌤도 간신히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예.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문과 출신이었는데 대학교는 어떻게 이제 대기과학과 가게 됐는데 저도 수학을 크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라든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 수치 예보라는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문과적인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포자라도 꼭 기상청을 관심 있으면 예, 기상청에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군요. 효선아 희망이 있다. 아직 포기하지 말자 우리. 나는 근데 안 될 것 같기는 해. 2000년보다 지금 현재가 컴퓨터의 성능이 약 25만 배. 25만 배요? 네, 25만 배가 이제 우와. 네,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스마트폰 사실 상상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슈퍼컴퓨터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별로 이제 수치 일기돌이 별로 없을 때보다 지금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오히려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너무 하루에 봐야 될 일기도가 36만 장이에요. 그만큼 많은 양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발달을 좋아진 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소위 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또 다 살펴봐야 되는데. 맞아. 하루에 36만 장이나 되는 일기도를 보면서 예보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예보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틀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민원 전화라든지 또 항의 전화, 특히 이제 날씨와 관련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게 하루하루에 자기 이제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생계와 또 이어가니까.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죄인이 된 느낌. 비 많이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가 그렇게 나오면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들도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슈퍼컴퓨터 등 기상장비 확충에 따른 예보의 정확도는 무려 90%.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도드라지게 느끼는 것은 바로 빗나간 10%의 날씨 예측입니다. 눈을 뜨면 뭐 물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기상청 앱부터 봐요. 오. 그러면서 기온이 몇 도가 됐지, 바람이 얼마나 불었지, 비가 얼마나 왔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그거라서 어떻게 남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사냐 하는데 제 어릴 적 시절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재밌으니까 저는 그래도 재미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살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민원 전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영상 한 편지 말씀? 한번. 네, 틀리면 저희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럼 저 항의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충북의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예보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그 충북의 날씨가 그 좀 예보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예보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남쪽에서 충북의 남쪽 지역에 이제 이렇게 고지대에서는 기상 관측을 하는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이날 다행히 쉬는 날이어서 아침에 차를 끌고 여기가 영동군 도마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한 고지가 지대가 800m 정도 되는데 차를 끌고 가면서 한 500m까지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니까 비가 눈으로 바뀌고 여기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어요. 아, 근데 실제 그 예상했던 것과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올라갔죠. 나의 예상이 맞았다는 맞았다. 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도 보고 이때 이제 일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오면 이제 분명히 오거든요. 이럴 때는 높은 지대에도 사람이 사세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정보를 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다짐을 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안 가셔도 되는데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하신 거고. 거지. 그 모습이 진짜 날씨를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또. 맞아. 근데 그만 좀 울어. 오늘 좀 많이 운다, 너. 나이가 나이는 아니. 그래,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2학년이 그래. 아무튼 올라가니까 그래, 눈물이 나네. 나지. 호성아, 혹시 너는 날씨 중에, 사계절 중에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해? 나는 봄, 가을 날씨를 가장 봄, 좋아해. 가을. 그래서 약간 한 21도, 22도 정도 됐을 때 살랑살랑 봄바람 너무 좋지. 쫙 느낄 때 그 예전에는 그 평상 같은 데서 누워 있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나 16살? 선생님 혹시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하세요?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요. 왜요? 그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퇴근 후에 막걸리 한 잔? 정답은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니고 비가 오면 이제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비 같은 경우는 되게 변화무쌍하거든요. 강하게 오면 그 비의 강도를 또 직접 체험을 해보거든요. 우산을 써서 맞아도 보고 조금 어떻게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취미생활이 좀 그래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날씨를 생각해요. 기상청에서 하는 일, 그리고 또 예보관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또 쉬는 시간이니까 야. 화장실 같이 가자. 아, 또 맨날 화장실을 같이 가재. 원래 넌 여자애들끼리 여자고 난 남자야. 가자. 네, 선생님, 그리고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리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근데 예보관분들께서 이 시기가 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여름철은 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그리고 맞아요. 폭염, 맞아요. 낙뢰 등 각종 위험 기상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보관들은 사실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좀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시시각각 날씨가 이제 변하고 그걸 대처하려 그러면 정말 이제 힘든 시기인데 더군다나 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손꼽는 게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여름 이제 휴가. 7월 말 8월초 휴가철인데 저희는 그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아. 시민들이 휴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날씨를 저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보를 해야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즐거운 이제 여름 휴가철을 보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왜냐하면 애들도 방학은 7월 8월인데 아, 맞네. 예. 그때 아빠가 제일 바쁜 제일 시기니까. 바쁜 시기고 예. 좀 재밌는 일인데 제가 이제 초임 시절이에요. 여름철 기상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두 학생들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을 데리고 네.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한테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비도 오는데 막걸리에 반원이나. 아니면 우산 쓰고 가야지 뭐 아니면 비가 그렇지. 보- 챙겨야지, 예, 준비물 보통에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우산을 쓰고 나가야지 하는데 초등학생이 정답이 사인 받아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학생들 역시 빠르네요. 예, 저는 그때 한 5초 동안 무슨 했어요. 말인가 예, 하셨구나. 비가 오는데 왜 사인을 받지? 예,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는 또 그래요. 비 안 오나 그러면은 비는 안 오고 김태희 씨는 온대.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웃음이 깨도 난다. 기화가 너 배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만.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늘 겪는 뭔가 이런 그걸 뭐라고 할까요?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 그렇죠. 꼭 그렇게 왜 이렇게 세차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너무 심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이틀 전에 1시간 30분 동안 세차를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정을 들여서 세차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비가 안 온다, 뭐 아니면 난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겠죠. 근데 사실 어제 비가 왔어요. 맞잖아요. 네, 그것도 다 알고 하죠. 왜냐하면 비가 오는 게 그렇게 길지를 않을 거니까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잘 모셔두고 예. 오늘 밝은 날 깨끗한 차를 타고 이제 와, 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비가 끝나고 바로는 사람들이 세차를 안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하죠. 아. 타고 나면 한 이틀, 3일 있으면 또 저기하게 다가와요. 그럼 비가 오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내가 세차하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 현상이 그렇고 이제 그런 걸 조금 피하려면 당연히 기상청 예보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언제 이제 비가 온다는 그런 동네 예보를 확인을 하면 저처럼 일주일 이상 깨끗한 차의 상태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세차를 진짜 막 3시간 동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차를 아예 안 해요. 너 안 하고 차는 없지? 아빠 차잖아. 아빠 차를. 그래,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아빠 차를 가끔 이제 몰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뭐 어떤 예보관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날씨를 많이 좀 친근해지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옷을 쌀 때도 이제 다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저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기온 같은 것도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보거든요. 놀러 가도 거기에 맞는 이제 옷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네. 이제 두 학생처럼 더울 것 같으면 이제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양산도 준비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몸에 익으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멋쟁이가 뭐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
그 날씨에 맞는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싼 옷이라도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날씨와 친근해지면 요즘 말하는 인싸라고 하죠. 네. 인싸가 될 수 있으니까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내가 반장이니까 반장이라서 기상했네. 인사하고 마무리하자. 자, 오늘 멋진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야. 왜 시켜? 아, 나만 했잖아. 그 애들이었죠?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넘겼는데. 사랑은 봄빛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제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빛처럼 두 눈을 적시고